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늦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지만 가장 멋진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들여다볼 이슈는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날 노조 출범을 했는데 원래도 노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수 노조였고 양대 노총에 소속돼 있는 노조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양대 노총에 소속돼 있다. 이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한국노총을 이제 상위집으로 둔 이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 노조가 한 3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을 다 합쳐도 3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노조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러니까 양대 노총 중에 한 곳을 상위 노조로 둔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었다는 건 실질적인 노조가 설립되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위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으로 갔는데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뒷배가 좀 튼튼한 뒷배가 네. 생겼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노조 가입 신청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됐을까요? 노조에 얼마나 가입한 아까 30명밖에 없어서 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도였는데 이 노조 가입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미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노조 가입 의사를 밝혔다라고 네. 하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임직원이 총 10만 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10,000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기술직과 업무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노총도 여전히 노조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산하의 노조가 모두 그럴 설립될 수도 수 있는 있겠군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으로 들어간 이 노조는 기술직하고 업무직 위주고 네. 지금 민주노총이 설립을 좀 독려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겠죠. 여기는 네. 이제 생산직, 맞습니다. 블루칼라라는 거죠. 삼성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노조 경영 아니겠습니까? 이명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네. 노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노조 설립에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사실 그 사이에 좀 무리한 수를 둬가지고 불법도 좀 있었고 무리를 많이 일으켰었는데 지금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냥 노조가 설립되었다라는 정도만 확인했다라는 네. 간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노조 설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 단결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단일 노조 원칙, 그러니까 한 사업정당 노조를 하나밖에 설립할 수 없다라는 이제 법령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2010년도부터는 이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기존의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을 탈퇴하게 하거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무노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두 개 회사의 임원들이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 달 중 이제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면 네. 기존에 이제 회사 일방적인 지시를 받던 이제 노사 문화에서 아무래도 상생과 협력 그리고 대화를 위한 이제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전자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동종업계인 LG전자 또 하이닉스 노조가 연대해서 활동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향후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노사 문화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이미지,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열렸는데 지금 상황이 좀 생긴 모양이죠. 네. 원래 이제 오늘 7차 공판기일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네.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결심 실제로, 공판인데요. 예, 네. 실제로 열렸고 그런데 이제 재판 중에 고유정 씨가 검사님이 무서워서 답변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판장이 이제 휴정을 이제 선고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이고 오늘 안에 열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기일을 다시 이제 정해서 공판을 마지막으로 하고 네. 이제 선고를 그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속이 되고 나서 법정에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8월 초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있군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이 원래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고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네. 거군요. 지금 선고에 있어서는 가장 관심거리가 사형이 구형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인 건데요. 네. 이 최근에 있었던 장대우 사건이죠. 한강 토막 시신 사건. 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선고했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법원의 방침이 2인 이상, 그러니까 연쇄살인이라든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이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 변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별도의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일 지금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소위 이제 병합이 되게 병합되면. 되면 이 피해자가 2명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의 어떤 구성 요건이 갖춰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고유정 씨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사건만 떼어놔더라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수법의 관행을 볼 잔혹성 때. 같은 걸 봤을 그렇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고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병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요. 네. 지난 6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양측에 이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상태고요. 검찰은 당연히 이 병합을 하고 해달라고 싶어 했고요. 요청을 한 상태고 이 변호인 측에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오늘 마지막 7차 기일에서 그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병합 여부는 다음 기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정의 결심 공판이 휴정이 돼서 미뤄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홍콩 소식입니다. 지금 홍콩이 굉장히 격렬해졌습니다.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계속 쏘고 있고 화면을 보니까 지금 활이 등장했고요. 투석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격렬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위대가 이제 활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그 활에 맞아서 경찰이 한 다리에 명이 맞은 다치기까지 장면이 했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경찰은 이제 최루탄과 파란색 물대포, 그러니까 물을 맞으면 파란색으로 티가 나기 때문에 시위대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이런 무기까지 검거용인 거죠? 네, 네. 검거용까지 이제 도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경찰이 홍콩 2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네.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말하자면 어떤 작전 기지처럼 시위대 작전 기지처럼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있었던 시위대들은 거의 대부분 강제 진압이 됐고 네.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학교가 홍콩 20대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시위대가 학교 교정 전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경찰 진입대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는 멀지 않아서 홍콩 그 20대도 진입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밤 사이에 이제 또 새롭게,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새롭게 경찰이 도입한 게 있는데 500m의 거리에서도 150데시벨 이상의 굉음을 내는 음향대포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옆에서 들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뭐 이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구토 증상까지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찰이 이제
새로운 무기까지 이제 도입을 해갖고 시위를 진압하고 해산하려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주목되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갈 것이냐 네. 하는 것인데 지금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길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들이 네. 나왔는데 이거를 중국군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가 청소를 했다. 네. 네, 이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예상하시는 게 이제 경찰에서 진압을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인민해방군이 등장을 한 것은 말씀대로 이제 시위로 인해서 지저분해진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입된 인민해방군에 최강 대테러 부대 특전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를 이제 상당히 자극한 상태고요. 그래서 시위대 차량 한 대가 이 지금 인민해방군 막사 쪽으로 진입을 했다가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서 저지하기까지 한 상태인데요. 지금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오늘 홍콩 법원이 네.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존에 이제 복면을 하고 시위를 할 복면금지법이요? 경우 네네. 이 형사처벌하는 법을 이 긴급조치 형식으로 만든 바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 오늘 판결이 나왔군요. 예, 오늘 이제 속보로 지금 나왔는데 홍콩 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무래도 시위대의 어떤 그 시위대들의 활동을 조금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홍콩 시민 1만 명이 네. 경찰의 강경 진압을 중단을 요구하면서 평화 시위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홍콩 사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